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환자에게 투약해야 할 마약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대학병원 수간호사가 적발됐습니다. 공장 인근 대기 중에 발암물질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수백 배 높게 나타났는데도 배출 허용 기준 자체가 없어 환경당국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웰빙 열풍 속에 단독주택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래량과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1년 9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여온 60대가 경찰의 공개 수배로 붙잡혔습니다. 판에 박힌 듯한 아파트 생활에 실증나서일까요? 단독주택의 거래량과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웰빙 열풍의 전원주택 역시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6년째 생활하고 있는 강대곤 씨. 집안 내부는 물론 정원에 꽃과 나무를 키우고 텃밭을 마련하면서 내 입맛대로 집 안팎을 꾸미는 단독주택의 생활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정원을 좀 크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좀 그렇게 해서 재밌게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 비해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주거 환경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홀대를 받아왔던 단독주택 시장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4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의 경우 광주, 전남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가격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지난달 단독주택의 평균 매매가가 광주는 1억 4천여만 원, 전남은 7,9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원주택의 열풍도 단독주택에 대한 인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웰빙 열풍과 삶의 여유를 추구하는 경향이 늘면서 광주 전남에서 분양이 됐거나 예정 중인 전원주택단지는 모두 40곳으로 총 2, 3천 세대에 달합니다. 주말에 생활, 웰빙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트렌드화되고 그게 편하다는 것을 너무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고요. 이 가운데 혁신도시에만 서구형 주택 양식인 타운하우스가 6개 단지에 7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 이후 유동인구는 급증했지만 유통인구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 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 호남 고속철 개통 이후 광주 전남의 대소형 판매 지수가 변화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역의 유통업이 고속철 개통에 따른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팀은 인터넷 쇼핑의 활성화와 같은 유통산업 추세 변화를 반영해서 유동인구 유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짜 직거래 농수산물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인증 대상은 농산물 직매장과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직거래 농산물 취급 물량이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야 하고 품목별 생산자 정보와 도소매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없애고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대병원 수간호사가 마약 성분 진통제를 빼돌려 상습 투약하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암 환자의 진통을 덜기 위해 투약해야 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려온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입원 환자만 700여 명에 이르는 암치료 전문병원인 화순 전남대병원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48살 조모 씨는 암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 성분 진통제인 염산페치딘을 상습 투약해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남은 마약을 빼돌린 조 씨는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18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직인 수간호사였던 조 씨는 약제부에서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자신이 환자에게 직접 투약하겠다며 약을 빼냈습니다. 암 환자 20여 명에게서 많게는 진통제의 3분의 1을 빼돌린 뒤 자신의 집에서 투약을 했습니다. 의사가 투약하라고 준 양에서 이거 조금 남겨서 한 번 투약할 때 된장보다 남겨서 이렇게 했다고요? 조 씨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진통제를 투약해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좀 있었던 것 같죠? 마약을 조금 빼돌렸던 것 같고요. 지금 이분이 이제 병가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징계 절차를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난 5월 광주의 또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마약 성분이 든 진통제를 빼돌려 투약하던 20대 간호사가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등 의료인의 마약성 진통제 투약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머리카락과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하남산단 수안지구 인근 세방산업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로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1급 발암물질을 1년에 수백 톤씩 배출해온 이 기업은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김인정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6년간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배출량 전국 1위. 지난 2014년 공장 인근의 TCE 농도는 전국 평균의 180배. 세방산업은 1급 발암물질인 TCE를 1년에 수백 톤씩 배출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 자체가 없어서입니다. 지난 2014년 국제암연구소가 트리클로로에틸렌을 1급 발암물질로 상향 조정하고 나서야 환경부는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서부터 연구를 진행해가지고 2015년도 하반기에 입법 내부를 해서 이번 2016년도 3월에 시행규칙 개정 완료를 한 거고요. 그러나 바뀐 기준은 내년부터나 적용됩니다. 낮은 농도에서도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특정대기 유해물질 35종 가운데 이렇게 배출 허용 기준이 없는 물질은 절반이 넘습니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도 사고가 터져야 기준을 만드는 허술한 관리 체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장기간 TCE에 노출된 근로자가 신장암에 걸려 지난 2014년 산재를 인정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세방산업이 하남산단에서 TCE를 사용하는 공정을 시작한 건 올해로 20년째. 그동안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이 TCE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 지역 172개 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우레탄 철거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가 넘는 납이 검출된 이후 운동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트랙에 덮개도 씌웠습니다. 중간 놀이 시간 지진 대피 훈련도 운동장이 아닌 학교 건물 바로 앞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레탄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에 못 놀아서 불편해요. 그래서 빨리 고쳤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학교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학교 운동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자 학생 출입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강당을 주로 이제 체육 시간을 주로 이용을 하고 애들이 어쩔 수 없는 경우만 통로만 이용해서 들어가게끔 하고.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도내 254개 학교 가운데 172개 교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습니다. 기준치를 33배 초과한 학교도 8곳에 달합니다. 우레탄에 대한 표준안이 만들어진 이후 설치된 학교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데 27곳에서 기준치 초과 납성분이 나왔습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건데 학교 여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학교에서 상당히 좀 답답한 편입니다. 충남교육청 등은 정부 예산 집행이 늦어지자 예비비를 투입해 자체적으로 철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우레탄 철거 지침과 예산 지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2년 가까이 도주 생활해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 10월 광주시 서구 금호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60살 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아내가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유 씨는 경찰이 부검 결정을 내리자 지리산으로 도주했고 공개 수배자와 유사한 인물이 있다는 제보에 의해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고흥군의회 보궐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예비 후보와 마을 이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흥경찰서는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진 고흥군의회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한마을 이장에게 현금 9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예비후보 57살 송모 씨를 구속하고 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송 씨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다른 이장에게 전달한 70살 송모 이장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6살 서모 씨 등 농민 8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집행은 2년에서 3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에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경찰관이 다쳐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경찰관이 많이 다치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나주시 빛가람동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회 총연맹의 쌀 수입 중단 촉구 대회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9년) 수영선수권대회 내년도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2차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문광부가 내년도 광주 세계수영대회 관련 예산을 올린 19억 원에 대해서 어제부터 2차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수영대회 사무총장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수영대회 예산 심의를 한 차례 미룬 바 있습니다. 시원한 계곡에 텐트 치고 물에 뛰어들어 수영도 하고 여름에 이만한 비서가 따로 없겠죠. 하지만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무등산을 찾을 계획이시라면 이런 행동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야영이나 계곡물 수영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물고기나 곤충을 채집하는 것도 취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해 7, 8월 2달 동안 무등산에서는요, 약 40여 건의 무질서 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5배나 늘었습니다. 홍보나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무질서 행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질서 행위의 절반 이상은 원유사 계곡과 증심사 계곡 등 계곡에서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요. 출입이 허가된 계곡에서도 손과 발을 담그는 것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탐방객이 많은 다음 달 말까지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온 국민의 휴식처가 된 무등산을 아끼고 보존하는 건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이 공동 주최로 2016년 청소년 방송 아카데미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구례군이 국내산 친환경 농식품 판매 촉진을 위해 아이쿱 생협산업연합회와 NS쇼핑 그리고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라코 한국자유총연맹 광주 서구 지회장이 10여 년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보성군이 다자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재능 나눔 활동을 했습니다. 광주 MBC가 제작한 5.18 스마트 앤 티어링이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PD연합회는 지난 5월 방송된 5.18 스마트 앤 티어링에 대해서 쌍방향 네트워크로서 라디오 매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5.18 스마트 앤 티어링은 참가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라디오를 들으며 5.18 사적지를 탐방하는 내용을 생방송으로 전달했습니다.